또 이 시간이네요. 매일 밤 이 시간만 되면 눈이 떠져요. 35년째. 단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4시. 왜 하필 이 시간일까요? 그 애를 보낸 시간이 새벽 4시였나? 아니에요. 그때는 오후였는데. 그런데도 이 시간만 되면 눈이 떠져요. 오늘은 몇 월 며칠이지? 10월 27일. 그 애가 태어난 달이에요. 봄도 아니고 가을에 태어났는데 이상하게 봄꽃 같은 아이였어요. 울음소리마저 맑았던. 여기 있었지. 여기.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거. 낡은 베네 저고리 하나, 탯줄 도장 하나, 그리고 이 작은 사진 한 장. 이게 전부예요. 내 아들의 전부. 생후 100일 때 동사무소 앞 사진관에서 겨우 찍은 거. 돈이 없어서 흑백으로밖에 못 찍었어요. 이 작은 눈망울. 지금은 어떤 눈이 됐을까요? 웃을 때 보조개가 있었는데 아직도 있으려나. 35살. 벌써 35이에요. 나보다 훨씬 더 강하게 살고 있겠죠. 결혼은 했을까? 아이는 있을까? 나는 할머니가 된 걸까요? 모르죠. 아무것도 몰라요. 커피는 못 마시니까 보리차나 끓여야겠어요. 심장이 안 좋아졌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군요. 스트레스를 덜 받으셔야 합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내 아들을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데, 살아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데, 그날만 생각하면 숨이 막혀요. 1990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라고 다들 초콜릿 주고받는 날. 나는 내 아들을 남의 손에 넘겼어요. 그의 아빠는 그 전해 겨울에 떠났어요. 일자리 찾으러 간다고 했는데 연락이 끊겼죠. 나중에 안 일이지만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다가 어디선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시신도 못 찾았어요. 그때 나는 26이었어요. 아들은 2돌. 판잣집 월세도 밀렸고 먹을 게 없었어요. 공장에서 일했지만 돈이 모자랐어요. 애를 맡길 데도 없었고 그날 복지관 선생님이 말했어요. 좋은 가정에 입양 보내드릴게요.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그게 아이를 위한 거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어요. 그렇게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으니까. 하지만 애가 내 손을 놓지 않으려고 울던 그 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엄마, 엄마, 그렇게 불렀어요. 복지관 선생님이 애를 떼어냈을 때 내 심장도 같이 떨어져 나간 것 같았어요. 길거리에 주저앉아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사람들이 미친 사람 보듯 했지만 신경도 안 썼어요. 그 이후로 나는 미친 사람처럼 아들을 찾아다녔어요. 입양기관에 전화하고 편지 쓰고 찾아가고. 하지만 개인정보라는 벽에 막혔어요. 아이의 새 가정을 방해할 수 없다고요. 어머니가 포기각서에 서명하셨잖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10년을 찾았어요. 20년을 찾았어요. 하지만 실마리 하나 잡히지 않았어요. 그 애가 어디 사는지, 이름은 뭔지, 지금 뭘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잠깐, 전화가 울리네요. 이 새벽에 누가, 여보세요?
은희야, 나 언니야. 자고 있었어? 아니, 언니, 깨어 있었어.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내 생각이 나서. 자다가 문득 내가 또 잠 못 자고 있을 것 같아서. 너 또 그 애 생각하고 있지? 언니, 은희야, 이제 그만 좀 놓아줘. 너까지 망가지면 안 돼. 내가 아파서 쓰러지면 누가 책임져? 그 애는, 그 애는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거야. 좋은 집에 입양됐다며? 분명 대학도 나오고 좋은 직장도 다니고 있을 거야. 잘 살고 있다고? 언니, 나는 그게 궁금한 게 아니야. 그 애가, 그 애가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한 거야. 내가 얼마나 나쁜 엄마인지. 매일 밤 되새김질하고 있어.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봐. 2살 때 엄마한테 버림받은 거잖아.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겠어. 은희야, 너는 버린 게 아니야. 살리려고 한 거잖아. 그때 내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는데. 집도 없고 밥도 못 먹이고 너도 하루 한 끼 먹고 공장에서 쓰러질 뻔했잖아. 그래도, 그래도 엄마잖아. 엄마는 죽어도 자식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러지 못했어. 포기했어. 그게 나를 죽이고 있어, 언니. 은희야, 너무 자책하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언니, 나는 죽을 수가 없어. 그의 얼굴 한 번 못 보고 죽으면 나는 저승에서도 눈을 못 감을 것 같아.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그 말 한마디만 하고 싶어. 한 번만이라도 안아주고 싶어.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라고, 살리려고 한 거라고. 그 말만 해주고 싶어. 알았어. 너무 늦게 전화해서 미안해. 몸 챙기고 오늘 낮에 내가 반찬 좀 가져갈게. 김치도 담갔어. 응, 고마워, 언니. 언니는 모를 거예요. 이 고통을, 내 손으로 내 아이를 놓아버린 이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었다고 위로하지만 그 말이 나를 더 괴롭혀요. 어쩔 수 없다는 건 내가 약했다는 뜻이잖아요. 더 악착같이 버텼어야 했는데, 거지가 돼서라도 그의 손 붙잡고 있었어야 했는데, 예전에 무당 할머니한테 간 적 있어요. 15년 전쯤 구술해달라고, 내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할머니가 그러더군요. 살아있다. 건강하게 살고 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가 깊다.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내가 그 애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거구나. 이 앨범, 이 앨범에는 그의 사진이 딱 5장 있어요. 신생아 때, 100일 때, 돌잔치 때, 그리고 헤어지기 전날. 단 5장. 이게 내가 가진 전부예요. 다른 엄마들은 앨범이 몇 권씩인데 나는 5장. 이 사진 속 아이는 웃고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도 모르고, 엄마가 자기를 버릴 거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천진하게 웃고 있어요. 이 웃음을 지켜주지 못한 내가 미워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약했어. 엄마가 못났어. 용서해줘. 제발. 어디선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그걸로 됐어. 엄마는 그걸로 좋게. 원망해도 괜찮아. 미워해도 괜찮아. 그냥 건강하게만 살아 있어줘. 잠깐. 누가 오나? 이 시간에 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들려요.
2층에 사는 사람은 나뿐인데. 혹시 택배? 아니야, 새벽 4시에 무슨 택배. 그럼 누구지?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지? 무슨 예감 같은 게 이상해요. 35년을 살았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에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누구세요?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 누구시냐고요? 혹시 여기 김은희 씨 댁 맞습니까?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이 목소리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가슴이 미어지는 거지? 문을 여세요. 제발 한 번만 얘기 좀 합시다. 당신 누구세요? 왜 나를 찾아온 거예요? 문 여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문 열게요.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저기, 소파에 차라도 드릴까요? 아, 이 시간에 무슨 물이라도 괜찮습니다. 물 한 잔만 주시겠습니까? 여기요. 근데 당신이 왜 날 찾아왔는지 김은희 씨 맞으시죠? 네, 맞아요. 1990년 2월 14일 서울시 송파구 행복복지관 그곳에서 아이를 입양 보내신 기록이 있으십니다. 어떻게 그걸 알아요? 당신 누구세요? 입양 기관 사람이에요? 아니면 조사원? 설마 그 애가 무슨 일이라도. 진정하세요. 저는 그냥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날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당신이 왜 그걸 알아야 하는데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제게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 설마, 말씀하십시오. 그날 왜 그랬는지 들어야겠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었어요. 정말로 살려고 한 거였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게 이유가 됩니까? 당신은 몰라요. 그때 내가 얼마나 말해보세요. 다 들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좋아요. 말할게요. 다 말할게요. 그게 당신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1989년 겨울이었어요. 12월 눈이 엄청 많이 내렸죠. 우리는 그때 구로구 쪽 판잣집에 살았어요. 방 하나, 부엌도 제대로 없는, 겨울엔 얼어 죽을 것 같고 여름엔 쪄 죽는 그런 집. 그의 아빠가, 내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나 일주일만 부산 내려갔다 올게. 거기 조선소에서 일자리가 있대. 돈 좀 벌어올게. 일주일이요? 그럼 애는 어떡해요? 나 혼자 애 보면서 공장 다니기 힘들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근데 이러다간 우리 다 굶어 죽어. 월세도 석 달째 밀렸잖아. 집주인이 당장 나가라고 난리야. 그럼 빨리 다녀와요. 명절 전까지는 돌아와야 해요. 응, 걱정 마. 일주일이면 돼. 그 사람이 떠났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안 왔어요.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전화도 없었고, 편지도 없었고, 나중에 석 달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은희 씨 맞으십니까? 네, 저인데요. 혹시 남편분 김태수 씨 아십니까? 네, 네, 우리 남편이요. 어디 있어요? 찾았어요? 유감스럽게도 부산 앞바다에서 신원불상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소지품으로 봐서는 김태수 씨로 추정되는데. 뭐라고요? 시신? 우리 남편이 왜 바다에? 빚쟁이들한테 쫓기다가 사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때 그 애가 우리 아들이 옆에서 내 치마폭 잡고 울고 있었어요. 엄마, 배고파. 그래, 알았어. 엄마가 밥 줄게. 냉장고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쌀도 떨어졌고, 김치도 바닥났고, 나는 그날 밤 애를 재운 다음에 동네 슈퍼에 가서 빵 하나를 훔쳤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도둑질을 했어요. 그 빵을 들고 집에 와서 울었어요. 하루 종일 울었어요. 이게 사람 사는 건가? 이게 엄마가 할 짓인가? 공장에 계속 다녔어요. 하루 12시간씩 일했어요. 그런데 애를 맡길 데가 없었어요. 어린이집은 돈이 없어서 못 보냈고, 이웃집 아줌마한테 부탁했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맡길 순 없잖아요. 은희 씨, 미안한데 우리 집도 애들이 셋이나 돼서 자꾸 맡기시면 곤란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다른 데 알아볼게요. 그래서 애를 집에 혼자 둔 적도 있어요. 문 잠그고 나가면서 잠만 자고 있어라. 엄마 금방 올게. 그렇게 말했어요. 2살짜리를 혼자 집에 두고 어느 날은 공장에서 일하다가 쓰러졌어요. 과로로 병원에 실려갔는데 의사가 말했어요. 당장 입원하셔야 합니다. 영양실조에 과로까지. 이러시다간 큰일 납니다. 입원은 무슨, 돈이 어딨어요. 나 집에 가야 돼요. 우리 애가 혼자 있어요. 부인, 정신 차리세요. 당신이 죽으면 그 아이는 어떡하려고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요. 집에 갔더니 애가 울다 지쳐서 쓰러져 있었어요. 기저귀도 가득 차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알았어요. 이러다간 이 애가 죽는다는 걸. 그때 옆집 아줌마가 말했어요. 은희 씨, 복지관에 가보는 게 어때? 거기서 도와줄 수도 있어. 복지관요? 응, 송파구에 있어. 거기 가면 상담도 해주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대. 가봐야 하나? 그래, 가봐. 이러다간 너도 애도 다 죽어. 복지관에 갔어요. 작은 건물이었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친절했어요. 어머니, 상황이 많이 어려우시네요. 남편분은 돌아가시고 수입은 불안정하고. 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생활보호 대상자 신청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를 임시로 보육시설에. 아니에요. 그건 안 돼요. 애를 떼놓을 순 없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어머니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만이에요. 그리고 혹시 입양도 생각해 보셨어요? 입양이요? 네. 지금 아이한테 필요한 건 안정적인 환경이에요. 제대로 된 집, 음식, 교육. 어머니 혼자서는 힘드시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머니, 아이를 사랑하신다면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셔야죠. 좋은 가정에 입양 보내드리면 아이는 행복하게 자랄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 집에 와서 일주일을 고민했어요. 밤새도록 울면서 고민했어요. 애를 안고 울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미안해. 그러다가 2월 14일, 그날 아침에 결심했어요. 애를 씻기고 제일 좋은 옷 입히고 복지관으로 갔어요. 어머니, 결정하셨어요? 네. 이 애를 좋은 집에 보내주세요. 제발 밥 굶지 않고 따뜻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알겠습니다. 서류에 서명해 주시겠어요? 종이가 있었어요. 친권 포기 각서라고 쓰여 있었어요. 펜을 잡았는데 손이 떨려서 글씨가 안 써졌어요. 천천히 하세요. 이렇게 하면 다시는 못 보는 건가요? 입양 가정의 동의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명했어요. 김은희, 세 글자를 쓰는데 평생이 걸린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애를 선생님한테 넘겼어요. 애가 울었어요. 악을 쓰며 울었어요. 엄마, 엄마, 안 가. 엄마, 민우야. 엄마 미안해. 엄마, 엄마. 선생님이 애를 안고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애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문이 닫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나는 거기 서서 2시간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냥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내가 한 짓이에요.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 나는 내 아들을 버린 거예요. 당신 대체 누구예요? 왜 이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 거예요? 김은희 씨. 네. 그날 복지관에서 울던 아이. 엄마를 부르던 그 아이가 저입니다. 뭐라고요? 저예요. 제가 당신 아들입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럴 수가. 35년 만입니다. 엄마. 아니야. 아니야. 당신이 우리 민우일 리가 없어. 민우. 그게 제 이름이었나요? 저는 다른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다른 이름? 박준서. 입양 가정에서 지어준 이름입니다. 박준서. 우리 민우가 박준서로. 앉으세요. 쓰러지시겠어요. 아니야. 서 있을 수 있어. 나는 괜찮아. 김은희 씨. 물 드세요. 천천히. 심호흡하시고. 당신이 정말 우리 민우야? 네. 어떻게 날 찾았어? 35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쉽지 않았습니다. 15년 전부터 찾기 시작했어요. 15년 전, 20살 때요. 입양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복지관에 찾아갔어요. 하지만 기록이 불완전했어요. 어머니 이름과 생년월일 정도만 있었고 주소는 이미 오래전에 바뀌어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민등록을 조회하고 옛날 주소지를 찾아다니고 10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10년을. 작년에야 단서를 잡았어요. 언니분, 김은주 씨를 통해서 우리 언니를. 네. 송파구청 기록에 연락처가 남아있더군요. 언니분께 전화했을 때 처음엔 전화를 끊으시려고 하셨어요. 당연하지.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겠지. 하지만 제가 복지관 이야기를 하자 울음을 터뜨리시더군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 동생이 35년 동안 너를 찾아 헤맸다고.
미쳐버릴 것처럼 찾아다녔다고. 언니가 그 얘길. 네. 그리고 어머니 주소를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찾아올 용기가 없었어요. 증오했거든요. 평생을, 어머니를. 그래, 그럴 만도 해. 입양 가정은 좋은 집이었어요. 부모님도 잘 대해주셨고, 공부도 시켜주셨고, 하지만 저는 항상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왜 날 버렸을까? 왜 날 키우지 않았을까? 다른 엄마들은 다 자기 자식을 키우는데 왜 우리 엄마만?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학교에서 가족 그림 그리라고 하면 저는 그릴 수가 없었어요. 입양 부모님을 그리자니 거짓말 같고 친엄마를 그리자니 얼굴도 몰랐고 초등학교 3학년 때였나? 반 아이들이 알았어요. 제가 입양됐다는 걸. 애들이 뭐라고 했어? 버려진 애, 엄마 없는 애 그렇게 놀렸어요. 매일. 저는 그때 처음 생각했어요. 죽고 싶다고. 아니야. 안 돼. 입양 엄마가, 박은혜 씨가 저를 안아주시며 말했어요. 준서야, 엄마 여기 있잖아.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전 알았어요. 이분은 제 진짜 엄마가 아니라는 걸. 아무리 좋게 대해주셔도 제 속엔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그 구멍은 아무것도 채울 수가 없었어요. 내가 그 구멍을 만든 거구나. 중학교 때는 방황했어요. 담배도 피웠고 싸움도 많이 했어요. 경찰서도 몇 번 갔었죠. 입양 아버지가, 박승철 씨가 말했어요. 준서야, 왜 이러니? 우리가 뭘 잘못했니?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니? 모르겠어요. 그냥 화가 나요. 세상 모든 게 화가 나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자살 시도를 했어요. 뭐라고? 손목을 그었어요. 학교 화장실에서 피를 보면서 생각했죠. 이제 끝이구나. 이 고통에서 해방되는구나. 안 돼. 안 돼. 우리 아들이. 하지만 친구가 발견했어요. 병원에 실려갔고 살았죠. 깨어났을 때 입양 부모님이 울고 계셨어요. 준서야, 제발 이러지 마. 우리한텐 내가 전부야. 그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이 들었어요. 이분들은 날 사랑하는데 나는 왜 이분들을 사랑할 수가 없을까? 뭔가 잘못됐어요. 제 안에 뭔가가 고장나 있었어요. 다 내 잘못이야. 다. 대학은 갔어요. 심리학을 전공했어요. 내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서, 왜 이렇게 아픈지 알고 싶어서. 그래서, 알았어? 네, 알았어요. 애착 형성 장애라고 하더군요. 어릴 때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면 평생 사람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낀다고 교수님이 말했어요. 치유하려면 근원을 찾아야 한다. 친부모를 만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찾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를. 그 세월 동안 나도 널 찾았어. 네, 나도 3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널 찾았어. 입양 기관에 편지 썼고 전화했고 찾아갔어. 하지만 다 막혔어. 개인정보라는 벽에. 경찰서에도 갔어. 실종 신고를 하려고. 그런데 경찰이 말했어. 어머니,
이건 실종이 아니라 합법적 입양입니다. 저희가 찾아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내 아들인데, 내가 낳은 아들인데, 죄송합니다. 법적으로는 법이 뭐가 중요해. 내 자식이라고 소리 지르고 울었어.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어. 그래도 소용없었어. 사설탐정도 고용했어. 공장에서 번 돈 모두 쏟아부었어. 하지만 단서 하나 못 찾았어. 그 사람이 마지막에 말했더군. 김 씨, 포기하는 게 어떨까요? 아이는 아마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겁니다. 행복? 내가 그의 행복을 어떻게 알아? 더 이상은 돈만 낭비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계속 찾았어. 길거리에서 비슷한 나이 또래 아이들만 보면 쫓아가서 얼굴을 봤어. 혹시 우리 민우가 아닐까 그렇게. 미친 여자 취급받았지. 경비한테 쫓겨나기도 했고.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어. 왜요? 왜 그렇게까지? 너를 사랑했으니까.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으니까. 내 생일날엔 매년 미역국을 끓였어. 혼자 밥상을 차리고 혼자 촛불을 켰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민우 생일 축하합니다. 혼자 노래 불렀어. 울면서 내가 어디선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기를 빌면서. 김은희 씨, 명절 때도 차례상을 차렸어. 내 이름을 부르면서 민우야, 떡 먹어라. 민우야, 송편 먹어라. 혼자 말했어. 이웃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안 썼어. 10년이 지났어. 20년이 지났어. 30년이 지났어. 사람들이 말했어. 이제 그만 잊어라. 포기해라. 하지만 어떻게 잊어? 어떻게 포기해? 저는 어머니를 증오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오늘 이 얘기를 듣고 나니, 잘 모르겠어요. 뭐가 진짜인지. 민우야. 아니, 준서야. 저를 뭐라고 부르는 게 좋을까요? 민우? 준서? 내가 편한 이름으로 불러줄게. 내가 원하는 대로. 35년이요. 35년 동안 전 당신을 원망했어요. 왜 날 버렸냐고. 왜 날 사랑하지 않았냐고. 사랑했어. 너무나 사랑했어. 하지만 지금 당신 얼굴을 보니 당신도 고통받았다는 게 보여요. 어쩌면 저보다 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도 돼. 엄마는 기다릴 수 있어. 35년을 기다렸는데 더 기다리는 건 어렵지 않아.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벌써?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될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어머니도. 그래, 알았어. 그럼 또 올 수 있어?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화번호라도 줄 수 있어? 여기 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와줘서. 안녕히 계세요. 민우야. 아니, 준서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그때도 지금도 계속 사랑했어. 알겠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 차 시동 거는 소리, 그리고
고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35년 만에, 35년 만에 내 아들을 봤어요. 더 이상 2살짜리 아이가 아니었어요. 35의 어른이었어요. 상처받은 눈을 가진 내 아들. 하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살아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 그 차갑고 고통받은 눈빛, 그게 다 내 탓이에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어떻게 하면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35년의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언니, 은희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왔다고. 우리 민우가. 뭐라고? 어젯밤에 새벽에 찾아왔어. 35년 만에. 진정해, 은희야. 천천히 말해봐. 누가 왔다고? 준서, 박준서. 그게 우리 민우 이름이래. 입양 가서 바뀐 이름. 세상에 정말 그 애가 찾아온 거야? 응, 내가 처음엔 못 알아봤어. 어른이 됐잖아. 키도 크고 목소리도 낮고 그런데 눈을 보는 순간 알았어. 그 눈망울. 아기였을 때 그 눈망울이 그대로 있었어. 오하느님 은희야. 내가 그렇게 찾던 아들이 정말. 울지 마, 언니. 나까지 또 울면 안 돼. 어떻게 안 울어? 35년을 기다렸는데. 그런데 언니나 무서워. 뭐가 무서워? 그의 눈빛. 차가웠어. 나를 보는 눈이 너무 차가웠어. 증오하고 있었어. 나를. 당연한 거 아니겠어? 갑자기 만났는데 어떻게 바로 풀리겠어? 알지만 언니, 나는 35년 동안 그의 생각만 하고 살았는데 그 애는 나를 증오하면서 살았잖아. 어떻게 그 증오를 풀 수 있을까? 시간이 필요해. 천천히 풀어가야지. 만약 다시 안 오면? 만약 어젯밤이 마지막이면? 전화번호 받았다며? 연락해봐. 어떻게? 뭐라고 말해야 해? 엄마야, 밥 먹었니? 이렇게? 그래, 그렇게라도 해. 시작이 중요해. 무섭다, 언니. 진짜 무서워. 35년을 찾았는데 막상 찾고 나니까 더 무서워. 저 애가 날 용서 안 해주면 어떡하지? 은희야, 일단 가서 씻고 밥이나 먹어. 내가 지금 갈게. 응, 언니 고마워. 3일이 지났어요. 전화를 할까 말까 하루에 100번도 넘게 고민했어요.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수십 번. 번호를 눌렀다가 끊기 전에 전화를 끊고 오늘은 전화해야지, 내일은 꼭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간만 흘러갔어요. 4일째 되던 날 밤 문자가 왔어요. 내일 시간 있으십니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손이 떨려서 답장을 제대로 못 쓸 뻔했어요. 있어요. 언제든지 괜찮아요. 오후 2시에 다시 찾아가겠습니다. 알았어요. 기다릴게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뭘 준비해야 하지? 밥을 해야 하나? 아니면 간식? 과일? 차? 새벽부터 청소를 시작했어요. 방 구석구석, 화장실, 부엌까지. 먼지 하나 없게. 그 애가 불편하지 않게. 마트에 갔어요. 과일을 샀어요. 사과, 배, 포도. 떡도 샀고 한과도 샀어요. 그러다가 생각했죠. 이 애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잖아.
35년 동안 함께하지 못해서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도 모르잖아. 슈퍼 한가운데서 울었어요. 장바구니를 든 채로.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집에 와서 옷을 꺼냈어요. 뭘 입어야 하지? 너무 화려하면 안 될 것 같고, 너무 수수하면 초라해 보이고, 거울을 봤어요. 68세, 주름 가득한 얼굴, 백발, 구분 등. 이게 엄마의 모습이구나. 그의 기억 속 엄마는 20대 젊은 여자였을 텐데, 화장을 했어요. 평생 화장 안 하고 살았는데, 그날만큼은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조금이라도 나아 보이고 싶었어요. 시계를 봤어요. 오후 1시, 1시간 남았어요. 밥상을 차렸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그 애가 어릴 때 좋아하던 것들. 아니,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 기억이 가물가물했지만 그래도 해봤어요. 벨이 울렸어요. 괜찮아, 진정해, 심호흡 하나, 둘, 셋. 문을 열었어요. 어서 와요,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앉아요. 여기 소파에 편하게. 네. 차 마실래요? 아니면 물? 주스도 있어요. 물 한 잔이면 됩니다. 알았어, 지금 가져올게. 부엌에 가서 물을 따르는데 손이 떨렸어요. 물이 컵 밖으로 넘쳤어요. 다시 따르고 쟁반에 담아서 나왔어요. 여기요. 감사합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35년을 기다렸는데 막상 앞에 앉아 있으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기 밥은 먹었어요? 아직입니다. 그럼 여기서 먹고 가요. 내가 준비해뒀어요. 괜찮습니다. 아니야, 아까 준비한 거야. 버리기 아까우니까 좀 먹어줘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부엌으로 가서 밥상을 들고 나왔어요.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차려놨어요. 이게 다 뭡니까? 그냥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너 어렸을 때 김치찌개 좋아했잖아. 기억 안 납니다. 그래, 그렇겠지. 2살이었으니까. 수저를 건넸어요. 그 애가 천천히 밥을 떴어요. 김치찌개를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어요. 어때요? 맛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많이 먹어요. 더 있어요. 그 애가 밥을 먹는 모습을 봤어요. 35년 만에 보는 우리 아들의 식사. 어떻게 먹는지, 어떤 반찬을 더 좋아하는지, 젓가락질은 어떻게 하는지, 모든 게 낯설었어요. 내 아들인데 낯선 사람 같았어요. 입양 부모님은 잘 지내세요? 네, 건강하십니다. 그분들한테 잘해드려요. 나 대신 너를 키워주신 분들이니까.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형제는 있어요? 입양 가정에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역시 입양됐습니다. 그래, 사이는 좋아요? 괜찮습니다. 직업은 뭐예요? 뭐하고 지내요? 심리상담사입니다. 심리상담사? 내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지금은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 우리 아들이 그런 일을 하다니. 별로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아니야, 대단한 거야. 사람들 마음을 치유해주는 일이잖아. 치유, 네, 그런 걸 하긴 합니다. 결혼은 했어요? 아직입니다. 왜? 나이가 35인데? 관계가 어렵습니다. 사람을 믿는 게 어렵습니다. 그게 다 내 탓이지. 김은희 씨. 네. 제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죄책감 가득한 말투로 듣기 불편합니다. 미안해요. 또 미안하다고 하시네요. 그럼 뭐라고 해야 해요? 아무 말도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침묵이 흘렀어요. 그 애가 밥을 다 먹었어요. 수저를 놓았어요. 잘 먹었습니다. 다행이다. 더 먹을래요? 배부릅니다. 그래, 과일이라도 먹어요. 괜찮습니다. 왜 왔어요? 오늘 묻고 싶은 게 있어서입니다. 물어봐요, 뭐든지. 왜 지금까지 혼자 사셨습니까? 네. 재혼 안 하셨습니까? 못했어요. 왜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행복해질 자격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 아들을 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벌 받고 사는 거예요. 평생. 벌이요? 응벌. 나는 매일 밤 악몽을 꿔요. 내가 우는 꿈. 나를 부르는 꿈. 손을 뻗는 꿈. 그런데 내가 널 안아주지 못하는 꿈. 김은희 씨 그만하세요. 어떤 날은 내가 행복하게 사는 꿈을 꿔요. 좋은 집에서 웃고 있는 꿈. 그럼 안심이 돼요. 그런데 또 어떤 날은 내가 길거리에서 울고 있는 꿈을 꿔요. 그럼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런 꿈들이 저를 구원해 줍니까? 뭐, 어머니가 그렇게 고통받는다고 해서 제 상처가 낫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지만. 그럼 왜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도 아팠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서. 그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내 고통에 비하면 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죠. 김은혜 씨, 저는 어머니를 위로하러 온 게 아닙니다. 알아요. 저는 답을 찾으러 왔습니다. 답? 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답을 나한테 물으면 알 수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그래, 뭐든 물어봐요. 사랑했습니까? 뭐, 저를 진짜로 사랑했습니까? 물론이죠. 그럼 왜 버렸습니까? 살리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내가 굶고 있었어요. 추위에 떨고 있었어요. 나는 돈이 없었어요. 집도 없었어요. 하루하루 겨우 버티고 있었어요. 그래도 엄마잖아요. 알아요. 엄마는 자식을 지켜야죠. 알아요. 나도 알아요. 그럼 왜? 내가 약했어요. 내가 무능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만하세요. 또 울었어요. 막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계속 나왔어요. 그 애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 돼, 가지 마. 조금만 더 있어줘요. 오늘은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저도 어머니도. 언제 다시 와요? 모르겠습니다. 연락은 해줄 수 있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발 저를 버리지 마요. 김은희 씨. 네. 그 말은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저를 버렸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칼처럼. 그 애가 나가고 나서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언니나 못 살겠어. 그 애가 날 용서 못해. 평생 날 증오할 거야. 은희야,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안 괜찮아. 그 애 눈빛 봤어? 나를 보는 눈이 얼마나 차가운데. 그래도 계속 찾아오잖아. 정말로 미워하면 안 왔어. 그게 위로가 돼? 아니, 그래도. 나 죽고 싶어, 언니.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야. 은희야, 정신 차려. 지금 내가 쓰러지면
그 애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려. 그것까지 생각해. 그날 밤 또 잠을 못 잤어요. 천장만 바라봤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어떻게 하면 그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답이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연락이 없었어요. 문자도 없고 전화도 없고 매일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혹시 놓친 메시지가 있나 싶어서 밤마다 핸드폰을 껴안고 잤어요. 벨소리라도 놓칠까봐. 언니가 또 전화했어요. 은희야, 밥은 먹니? 먹어. 거짓말. 목소리 들으면 알아. 마트 가서 뭐라도 사 먹어. 응. 혼자 죽으려고 하지 마. 알았지? 알았어, 언니. 거짓말이었어요. 먹을 수가 없었어요. 뭘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어요. 8일째 되던 날 밤 10시, 벨이 울렸어요. 문 밖에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 시간에 누가, 혹시? 문을 열었어요. 그 애가 서 있었어요. 비를 맞은 채로 머리도 옷도 다 젖어 있었어요. 어머, 들어와요. 왜 이렇게 젖었어요? 미안합니다. 갑자기 비가. 수건, 수건 가져올게요. 부엌으로 뛰어가서 수건을 꺼냈어요. 돌아와서 그의 머리를 닦아줬어요. 처음으로 그 애를 만졌어요. 35년 만에. 손이 떨렸어요.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옷도 다 젖었네요. 여기 아빠 옷이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옛날 옷인데 아마 맞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감기 걸려요. 갈아입어요. 그래도 제발 엄마 말 좀 들어줘요. 그 말에 그 애가 멈췄어요. 엄마, 내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어요. 옷 가져올게요. 옷장을 열었어요. 맨 안쪽에 남편 옷이 있었어요. 35년 전 옷. 한 번도 버리지 못했어요. 여기요. 화장실에서 갈아입어요. 알겠습니다. 그 애가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나는 부엌으로 가서 생강차를 끓였어요.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화장실 문이 열렸어요. 그 애가 나왔어요. 남편 옷을 입고 순간 숨이 멎었어요. 똑같았어요. 남편과 키도 체격도 심지어 서 있는 모습까지. 왜 그러십니까?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앉아요. 차 마셔요. 감사합니다. 그 애가 차를 마셨어요. 나도 앉았어요. 마주보고. 왜 왔어요? 이 시간에? 죄송합니다. 낮에 올 걸 그랬는데 상담이 길어져서. 괜찮아요. 언제든 와요. 밤이든 새벽이든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요. 뭐든 말해요. 그 애가 한참을 망설였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멈추고 다시 시작하고. 제가 10살 때였습니다. 응? 입양 가정에서 생일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친구들도 부르고 케이크도 사고. 그런데 저는, 그런데 울었습니다. 케이크 앞에서 울었습니다. 왜? 이유를 모르겠더군요. 입양 엄마가 물었습니다. 준서야, 왜 우니? 슬픈 일 있니?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은 알아요? 네. 지금은 압니다. 진짜 엄마가 보고 싶었던 겁니다. 아들아, 12살 때는 학교에서 어버이날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부모님께 감사 편지를 써오세요. 저는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
누구한테 써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입양 부모님? 아니면 친부모님? 결국 아무것도 안 썼습니다. 선생님한테 혼났습니다. 미안해요. 15살 때는 거울을 보다가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 닮았을까? 친구들은 다 압니다. 나는 아빠 코를 닮았어. 나는 엄마 눈을 닮았어. 그런데 저는 몰랐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빠 닮았어요. 얼굴도 키도. 그래요? 응, 똑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상합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낯선 사람 닮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서요. 그래도 피를 나눴잖아요. 피 맞습니다. 피는 나눴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나누지 못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20살 때 처음으로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요? 좋아했습니다. 많이. 그런데 사귄 지 3개월 만에 저는 이별을 고했습니다. 왜요? 무서웠습니다. 뭐가? 버림받을까봐. 어차피 떠날 거면 내가 먼저 떠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아, 그건 그 뒤로 연애를 못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3개월을 못 넘깁니다. 항상 제가 먼저 떠납니다. 그게 다 내 탓이네요. 모르겠습니다. 누구 탓인지. 어머니 탓일까요? 아버지 탓일까요? 아니면 그냥 운명일까요? 운명 같은 건 없어요. 다 내가 잘못한 거예요. 김은희 씨. 네. 저는 어머니를 용서하고 싶습니다. 정말요? 네. 상담사로서 압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제가 평생 고통받는다는 걸.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가슴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천천히 해요.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상담하다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뭔데요? 제 내담자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60대 여성, 평생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응, 알고 보니 그분도 젊었을 때 아이를 입양 보냈더군요. 40년 전에. 세상에. 오늘 그분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의 얼굴 한 번 못 보고 죽으면 눈을 못 감을 것 같아요. 나랑 똑같은 말이네요. 네, 똑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뭘? 어머니도 고통받았다는 걸. 어쩌면 저만큼, 아니 어쩌면 저보다 더. 아들아. 그래서 왔습니다. 물어보려고. 뭘? 진짜로 후회하십니까? 매일 후회해요. 매 순간 후회해요. 진짜로 사랑하셨습니까? 너무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그럼 왜 35년 동안 찾지 못했습니까? 찾았어요. 미친 듯이 찾았어요. 어디서요? 어디든. 입양기관, 경찰서, 복지관, 사설탐정. 갈 수 있는 곳은 다 갔어요. 그럼 왜 못 찾았습니까? 법이 막았어요. 개인정보 보호, 입양 가정의 평화. 그런 이유로 다 거절당했어요. 정말입니까? 정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증거도 있어요. 기다려요. 서랍을 열었어요. 묵직한 상자를 꺼냈어요. 35년 동안 모은 것들. 여기 봐요. 입양기관한테 보낸 편지들. 다 반송됐어요. 여기 경찰서 접수증. 다 불가 판정 났어요. 여기 사설탐정 계약서. 3년치 있어요.
돈만 날렸어요. 그 애가 서류들을 하나씩 넘겼어요. 천천히. 이게 다 저를 찾으려고? 응, 다 너 찾으려고. 35년치가 다 여기 있습니까? 다는 아니에요. 일부예요. 나머지는 너무 많아서 창고에 있어요. 그 애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어요. 왜 그래요? 괜찮아요? 몰랐습니다. 뭘, 이렇게까지 하신 줄. 너를 사랑했으니까. 저는 어머니가 편하게 사셨을 줄 알았습니다. 저를 버리고 새 삶을 사셨을 줄. 천만에. 나는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편한 적이 없었어요. 왜 재혼 안 하셨습니까?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행복할 자격이. 내가 너를 불행하게 만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어머니, 응? 제가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그럼, 뭐든지. 정말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까? 그 애가 똑바로 나를 봤어요. 눈을 피하지 않고 있었어요. 네, 선택의 여지는 있었어요. 어떻게요? 더 버틸 수 있었어요. 더 악착같이 버틸 수 있었어요. 친정 식구들한테 빌 수도 있었고, 동사무소에 더 매달릴 수도 있었고, 그럼 왜 안 하셨습니까? 무너졌어요. 정신적으로. 남편이 죽고 빚쟁이가 찾아오고, 너는 계속 울고, 나는 너한테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이고, 계속하세요. 어느 날 밤 너를 안고 생각했어요. 차라리 같이 죽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강에 가서 너를 안고 뛰어내리면 모든 게 편해질 것 같았어요. 세상에. 그 생각이 든 순간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미쳐가고 있구나. 이러다 정말로 이 애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보낸 겁니까? 응, 너를 살리려고. 그리고 나도 살려고. 솔직하시네요.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너한테는 감사합니다. 뭐가 솔직하게 말해주셔서 그게 위로가 됩니다. 정말? 네. 어머니가 아무 잘못 없다고 하는 것보다 잘못을 인정하는 게 낫습니다. 나는 잘못했어요. 크게 잘못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마워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뭔데?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천천히 어머니를 알아가게. 그럼 평생 줄게. 그리고 또 하나. 또 뭐?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작은 거짓말도. 약속할게요. 그럼 저도 약속하겠습니다. 뭘?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정말? 네. 이번엔 제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터졌어요. 참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냥 나오더라고요. 울지 마세요. 미안해 나도 모르게. 괜찮습니다. 우셔도 됩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그 애는 1시간 더 있다가 갔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는 이야기 일하는 이야기. 처음으로 웃었어요. 그 애가 작게, 짧게, 하지만 분명히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아,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시작이구나. 35년이 지나서야 우리는 진짜로 만났어요. 그 뒤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어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약속을 정했어요. 규칙적으로. 첫 번째 토요일에는 밥만 먹었어요. 말이 많지 않았어요. 서먹했어요. 두 번째 토요일에는 산책을 했어요. 집 근처 공원에 나란히 걸었어요. 말없이. 세 번째 토요일, 오늘이에요. 그 애가 뭔가 다른 표정으로 왔어요. 오늘은 묻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래요. 뭐든 물어봐요. 각오하셔야 합니다. 듣기 힘든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다 대답할게요. 그 애가 소파에 앉았어요. 나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마주보고 저를 임신했을 때 어땠습니까?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아버지는요? 너무 좋아했어요. 남자애면 좋겠다고 매일 내 배에 대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왜 떠났습니까? 일자리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너무 가난했어요. 일자리를 찾으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겁니까? 응. 빚쟁이들한테 쫓기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어머니는 원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원망했죠. 많이. 왜 나를 버리고 갔냐고. 왜 약속을 안 지켰냐고. 그럼 저도 원망할 수 있습니까? 뭐, 저도 어머니를 원망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를 원망하듯이. 당연하죠. 원망해도 돼요. 그럼 말하겠습니다. 원망합니다. 알아요. 왜 저를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지키려고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이 그겁니까? 저를 남에게 넘기는 게 그게 최선이었어요. 그때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아요. 너는 이해 못할 거예요. 그럼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까요? 처음부터요. 저를 낳은 순간부터. 좋아요. 말할게요. 너는 1988년 10월 28일에 태어났어요. 가을이었어요.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돈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빌렸어요. 친정 언니한테. 언니가 도와주셨군요. 응. 언니가 없었으면 너를 낳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럼 왜 언니한테 계속 도움을 안 받으셨습니까? 언니도 형편이 어려웠어요. 자식이 셋이나 됐고 남편은 일용직이었고 그래도 부탁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부탁했어요. 여러 번. 근데 한계가 있었어요. 한계요? 언니 남편이 말했어요. 처제 문제에 우리가 언제까지 도와줘야 하냐고. 매정하네요. 아니에요. 당연한 말이에요. 자기 가족 먹여 살리기도 바쁜데. 그럼 다른 친척은요?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오빠는 연락이 끊겼고, 시댁은요? 시댁은 처음부터 우리 결혼을 반대했어요. 가난한 집안이라고. 그래도 손자인데요. 모른 척 했어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 들었을 때도 장례식에 안 왔어요. 왜요? 창피했나 봐요. 빚쟁이한테 쫓기다 죽은 아들이. 그럼 저한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겁니까? 있긴 한데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어요. 찾아보셨습니까? 안 찾아봤어요. 찾고 싶지 않았어요. 왜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버렸는데 왜 내가 다시 찾아가야 해요? 그럼 저는요? 저도 그 사람들 손자인데요. 미안해. 그 생각은 못했어. 앞으로 찾아볼 생각 있으십니까? 너를 만나고 싶다면 찾아볼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 천천히 생각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응. 1990년 2월 14일. 그날 아침에 뭐 하셨습니까? 널 씻겼어요. 목욕탕에 데려가서 깨끗이 씻겼어요. 왜요? 예쁘게 보내고 싶었어요. 누구한테요? 새 부모님한테. 전 몰랐습니까? 헤어진다는 걸 몰랐을 거예요. 2살이었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좋은 곳에 가는 거야. 엄마랑 잠깐 떨어져 있는 거야. 거짓말이었군요. 응, 거짓말이었어. 왜 진실을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말해요? 2살짜리한테 너를 버리는 거야라고. 그래도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알 권리보다 모를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순간을 기억하지 않기를 바랐어요. 트라우마로 남지 않기를. 하지만 남았습니다. 뭐가? 트라우마가. 기억은 없지만 감정은 남았습니다. 어떤 감정? 버림받았다는 감정. 사랑받지 못한다는 감정. 그게 제 전 생애를 지배했습니다. 미안해요. 그만하십시오. 미안하다는 말. 그럼 뭐라고 해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그 말이 오히려 저를 더 괴롭히거든요. 어떻게?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어머니를 힘들게 한다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하지만 가슴은 다릅니다. 아들아,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응. 복지관에서 저를 넘기고 나서 뭐 하셨습니까?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2시간쯤. 왜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그 다음은요? 집에 갔어요. 아니, 그게 집이라고 할 수도 없는 곳이었지만, 거기서 뭐 하셨습니까? 너를 찾았어요. 네, 너를 찾았어요. 집 안 구석구석. 민우야 어디 있어? 나와 그렇게 불렀어요. 미쳐 계셨군요. 응, 미쳐 있었어.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얼마나 그러셨습니까? 사흘쯤.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그냥 너를 불렀어. 언니가 오셨습니까? 응. 언니가 와서 날 때렸어. 때리셨다고요? 정신 차려. 이러다가 너까지 죽어. 그러면서 따귀를 때렸어. 그래서요? 정신이 들었어. 나는 살아야 하는구나. 그 애를 다시 찾으려면. 그때부터 찾으신 겁니까? 응. 그때부터 미친 듯이 찾았어. 어떻게요? 입양기관에 전화했어요. 매일. 제 아들 어디 갔어요? 누가 데려갔어요? 대답해 줬습니까? 안 해줬어요.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화났겠네요. 화가 나서 소리 질렀어요. 내가 낳은 아들인데 왜 못 알려줘요? 그래도 안 알려줬습니까? 응, 법이 그렇대요. 입양의 비밀 보장.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편지를 썼어요. 수백 통. 복지관에도 보내고 입양기관에도 보내고. 내용이 뭐였습니까? 제발 제 아들 소식 좀 알려주세요. 잘 지내는지만 알려주세요. 답장 왔습니까? 3통 왔어요. 다 똑같은 내용. 유감이지만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절망했겠네요. 절망?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죽고 싶었어요. 왜 안 죽으셨습니까? 너를 찾아야 했으니까.
저 때문에 사신 겁니까? 응, 너 때문에 살았어. 그게 제게 짐이 됩니다. 뭐, 어머니가 저 때문에 고통받았다는 게 제게 짐이 됩니다.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느껴집니다. 아들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느껴지는 걸요.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 김은희 씨. 네. 저는 입양 가정에서 사랑받았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뭔가 빠져 있었거든요. 퍼즐한 조각이. 그게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 조각이 나였겠지. 맞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친엄마가 누군지 모른다는 것. 그게 저를 불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알잖아요. 나를. 네. 이제 압니다. 그런데 더 복잡해졌습니다. 뭐가? 증오할 수만 있으면 편했을 텐데 사랑도 느껴집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지 않습니다. 35년 동안 증오했던 사람을 어떻게 갑자기 사랑합니까? 천천히 하면 돼요. 시간이 해결해 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어머니, 응? 저를 안아줄 수 있습니까? 뭐, 한 번도 안아본 기억이 없어서요. 어머니 품이 어떤 건지 알고 싶어서요. 그럼, 일어나서 그 애한테 다가갔어요. 천천히, 떨리는 손으로 그 애를 안았어요. 35년 만이에요. 35년 만에 내 아들을 안았어요. 따뜻했어요. 크고 단단했어요. 더 이상 2살짜리 아기가 아니었어요. 울었어요. 소리내서, 그의 품에서, 어머니, 응? 저도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옵니다. 괜찮아. 안 울어도 돼. 왜 안 나올까요? 너무 오래 참았나 봐. 그런가요? 응, 그럴 수 있어. 언젠가 나올까요? 나올 거야. 꼭. 그날 밤 그 애는 3시간을 있다가 갔어요. 역대 최장 시간이었어요. 문 앞에서 그 애가 말했어요. 다음 주에도 오겠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김은희 씨. 네. 이제 그냥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 말에 또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럼, 그럼. 엄마라고 불러줘. 그럼 엄마. 응 아들. 다음 주에 봐요. 그래, 조심히 가. 그 애가 계단을 내려갔어요. 중간쯤에서 한번 뒤돌아봤어요. 손을 흔들었어요. 나도 흔들었어요. 계속 그 애가 안 보일 때까지. 그날 밤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언니, 왜? 무슨 일이야? 엄마라고 불렀어. 우리 아들이 날 엄마라고 불렀어. 세상에 은희야.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죽긴 왜 죽어? 이제 시작인데. 그렇지? 이제 시작이지? 그래. 이제부터야. 언니 나 행복해도 되는 거 맞지? 당연하지. 너 행복할 자격 있어. 정말, 정말. 이제 그만 자책하고 행복해. 고마워 언니. 그날 밤 처음으로 악몽을 안 꿨어요. 35년 만에. 그 다음 주 토요일. 그 애가 평소보다 일찍 왔어요. 오후 1시. 일찍 왔네요. 오늘은 같이 나가볼까 해서요. 나가요? 어디? 어머니가 35년 동안 저를 찾아다닌 곳들. 거기 가보고 싶습니다. 왜요? 거기가 뭐가 중요한데?
제 인생의 흔적이잖아요. 어머니가 남긴. 그래요. 그럼 가볼까요? 네. 준비하세요. 나는 외출 준비를 했어요. 제일 좋은 옷을 꺼냈어요. 화장도 했어요. 준비됐어요. 가시죠. 차를 탔어요. 그 애가 운전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송파구 행복복지관. 여기가 그곳입니까? 응. 여기서 너를 보냈어. 들어가 봐도 될까요? 지금요? 네. 어머니와 함께. 좋아요. 복지관 문을 열었어요. 35년 만이에요. 그때 그 자리, 그때 그 복도.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창백해요. 괜찮아요. 그냥 기억이 나서. 어떤 기억입니까? 내가 우는 소리, 나를 부르는 소리. 저기 사무실이 있네요. 들어가 볼까요? 응.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상담사가 나왔어요. 젊은 여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희는 35년 전에 이곳에서 입양을 보낸 가족입니다. 아, 그러세요? 잠시만요. 센터장님을 불러왔어요. 60대 여자,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는 1990년 2월 14일에 이곳에서 아들을 입양 보냈습니다. 김은희입니다. 아, 그 당시 기록이 아직 남아있을 겁니다. 아이분은 저입니다. 그때 입양됐던 아이가 세상에 찾으셨군요. 네. 35년 만에 축하드립니다. 정말 드문 경우예요. 기록을 찾아볼까요? 센터장이 오래된 서류함을 뒤졌어요. 파일을 꺼냈어요. 여기 있네요. 김민우, 1988년생, 1990년 2월 14일 입양. 제 이름이 민우였군요. 응, 엄마가 지은 이름이야. 왜 민우였습니까? 백성민자, 너를 백성처럼 사랑한다는 뜻. 좋은 이름이네요.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이름밖에 없었어. 센터장님, 네. 당시 제 어머니가 이곳에 몇 번이나 찾아왔습니까? 기록을 보니 37번 오셨네요. 1990년부터 2000년까지 37번이나요? 네. 매번 같은 질문이었답니다. 제 아들 어디 있나요? 그때마다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죄송하다고, 법적으로 알려드릴 수 없다고.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울면서 빌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도 되니까 연락처만 주세요라고. 센터장님도 힘드셨겠네요. 힘들었죠. 이 일하면서 제일 가슴 아픈 게 그런 경우예요. 친모가 찾아와도 도와줄 수 없을 때. 지금은 제도가 바뀌었나요?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입양인이 성인이 되면 친부모 정보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때도 그랬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그런 분들이 수없이 많아요. 감사합니다. 보여주셔서 천만에요. 다시 만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복지관을 나왔어요. 그 애가 내 손을 잡았어요. 처음으로. 엄마, 응? 37번이나 오셨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전화는 수백 통 했어.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너를 사랑했으니까.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 이제 믿어집니다. 뭐가? 어머니가 정말로 저를 사랑했다는 게. 그래, 이제 믿어줘서 고마워. 다음 갈 곳은 어디입니까? 동사무소. 거기서도 많이 찾아다녔어. 가시죠.
동사무소에 갔어요. 옛날 건물은 없어지고 새 건물이 섰어요. 여기가 맞아요? 응. 근데 건물이 바뀌었네. 들어가 볼까요? 뭐하러? 그냥요. 어머니가 왔던 곳이니까. 주민센터에 들어갔어요. 직원한테 물었어요. 혹시 35년 전 입양 관련 기록 찾아볼 수 있나요? 35년 전이요? 글쎄요. 서고에 있을 수도 있는데. 한 번만 찾아봐 주시겠어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제 어머니가 35년 전에 저를 찾으려고 이곳에 자주 오셨답니다. 그 기록이 남아있는지 궁금해서요. 아, 그러시군요. 잠시만요. 한참을 기다렸어요. 직원이 먼지 쌓인 파일을 들고 왔어요. 있긴 한데 개인정보라서 본인 아니면 못 보여드려요. 제가 본인입니다. 김은희. 신분증 확인 좀 할게요.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직원이 파일을 넘겼어요. 여기 있네요. 1992년부터 1998년까지 6년간 23번 방문하셨네요. 23번요? 네. 매번 주민등록 열람 신청하셨어요. 입양된 아들 찾으려고. 허가됐습니까? 다 거절됐네요. 사유는 개인정보 보호. 역시 그렇군요. 어머니. 응? 23번이요. 6년 동안. 복지관 37번 합치면 60번이야. 60번 헛걸음하신 거네요. 헛걸음 아니야. 너를 찾으려고 한 거니까. 하지만 못 찾으셨잖아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 멈추면 정말 너를 잃는 것 같아서. 이해합니다. 이제는 주민센터를 나왔어요. 밖에서 그 애가 말했어요. 다음은 경찰서 가볼까요? 경찰서도요? 네. 거기도 가셨다며요? 응. 실종 신고하려고 몇 번 갔어. 가시죠. 경찰서에 갔어요. 민원실에서 물었어요. 35년 전 실종 신고 기록 찾아볼 수 있나요? 35년 전이요? 전산화되기 전인데 힘들 것 같은데요. 혹시 서류로라도 남아 있을까요? 한번 찾아볼게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김은희입니다. 잠깐만요. 20분쯤 지나서 경찰관이 왔어요. 손에 파일 하나 들고 혹시 1990년부터 1995년 사이에 여러 번 방문하셨나요? 네, 맞아요. 여기 기록이 있네요. 총 8번 방문. 다 같은 내용. 아들 실종 신고. 받아주셨나요? 다 반려됐네요. 사유는 입양은 실종이 아니라고. 그때 담당 경찰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응. 어머니, 이건 범죄가 아니에요. 합법적 입양이라고요. 그래서요? 그럼 제 아들은 어떻게 찾아요? 그렇게 물었어. 답은요? 찾을 수 없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화나셨겠어요. 화? 그 정도가 아니었지. 미쳐버릴 것 같았지. 그래도 8번이나 오셨네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왔어. 혹시 몰라서. 엄마. 응? 정말 저를 찾으려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셨군요. 다는 아니야. 더 할 수 있었어. 충분합니다. 아니야, 충분하지 않아. 결국 못 찾았잖아.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엄마니까. 당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요. 나는 포기할 수 없었어. 왜요?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가 낳은 아들이니까.
엄마, 응? 손 잡아도 될까요? 그럼 손을 잡았어요. 그 애가 내 손을 꽉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크고 힘 있는 손. 어디 가실래요? 더 가볼 곳 있으세요? 아니, 충분해. 이제 집에 가자. 집이요? 응, 우리 집. 같이 밥 먹자. 네. 집에 돌아왔어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그 애가 물었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넌 쉬어. 저도 하고 싶은데요. 그래. 그럼 저거 좀 씻어줄래? 상추. 알겠습니다. 그 애가 상추를 씻었어요. 옆에서 같이 요리했어요. 처음이에요. 뭐가? 이렇게 엄마랑 같이 요리하는 거 입양 가정에서는 안 했어요? 가끔 했는데 이 느낌은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말로 설명하기 어렵네요. 그냥 다릅니다. 좋은 쪽으로 다른 거야? 네, 좋습니다. 밥상을 차렸어요. 둘이서 마주 앉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어. 먹으면서 그 애가 말했어요. 엄마, 응? 제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뭔데? 35년 동안 날 찾으면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글쎄 다 힘들었는데. 그래도 제일 힘들었던 순간요. 한참 생각했어요. 10년째 되던 해였던 것 같아. 왜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거든. 이제 진짜 못 찾는구나. 포기하려고 하셨나요? 응, 그런 생각도 했어. 근데 다음날 되니까 또 찾아다니더라고. 왜요? 모르겠어. 몸이 알아서 움직이더라.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가 안 되더라. 그게 모성애인가요? 아마 그런가 봐. 대단하시네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엄마니까. 저도 언젠가 부모가 되면 알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넌 좋은 아빠가 될 거야. 어떻게 아세요? 내가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잖아. 그게 좋은 부모의 시작이야. 엄마, 응? 저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오늘 여기 온 게 처음이 아니에요. 네. 한 달 전에 한 번 왔었어요. 몰래. 왜 몰래? 용기가 없었어요. 노크할 용기가. 그래서 1시간 동안 계단에 앉아 있었어요. 올라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려갔어요. 그날은 왜? 무서웠어요.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지금은 안 무서워요? 지금은 괜찮아요. 뭐가 달라졌어요? 마음의 준비가 됐어요. 어머니를 받아들일. 정말? 네.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이요. 천천히 하면 돼. 평생 시간 있어. 엄마. 응? 이제 같이 밥 먹어요. 자주. 그래. 자주 먹자. 매주 토요일 말고 평일에도 올게요. 정말? 네. 되는 날엔 매일이라도. 아이고, 우리 아들. 엄마도 혼자 사시지 마시고 밥 잘 챙겨 드세요. 그래. 이제 잘 먹을게. 아프면 바로 연락하세요. 알았어. 외로우면 전화하세요. 그래. 그냥 보고 싶어도 연락하세요. 응, 고마워. 식사를 마쳤어요. 설거지를 같이 했어요. 그 애가 말했어요. 저 오늘 여기서 자고 가도 될까요? 뭐, 정말? 네. 괜찮으시면요. 그럼.
방 치울게. 아니요. 그냥 소파에서 자도 돼요. 안 돼. 내 방 줄게. 나는 소파에서 잘게. 엄마, 그건 안 되죠. 괜찮아. 나는 소파가 더 편해.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진짜야. 요즘 소파에서 자는 게 익숙해졌어. 알겠어요. 그럼 같이 자요. 뭐? 같은 방에서요. 엄마랑. 그래도 돼요? 35년 동안 못 잡았잖아요. 한 번쯤은요. 그날 밤 우리는 같은 방에서 잤어요. 나는 침대에, 그 애는 바닥에 이불 깔고. 불 끌까요? 잠깐만. 내 얼굴 좀 더 보고. 부끄럽잖아요. 아니야. 예쁘다. 엄마, 저 남자예요. 알아. 그래도 예쁘다. 웃었어요. 그 애가 소리내서 불 끄게요. 응. 어둠 속에서 그 애가 말했어요. 엄마. 응? 자장가 불러주실 수 있어요? 자장가? 어릴 때 불러주신 기억이 있는 것 같아서요. 기억해? 아니요. 기억은 안 나는데 느낌이요. 그래. 불러줄게. 낮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계속 불렀어요. 그의 숨소리가 고르게 변했어요. 잠든 거예요. 나는 조용히 일어나서 그의 얼굴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보였어요. 평화로운 얼굴. 35년 만에 엄마 곁에서 자는 아들.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 애가 살짝 미소 지었어요. 자면서 고마워. 돌아와줘서. 그날 밤 나도 깊이 잤어요. 악몽 없이.